Empaths are emotional sponges, and they not only feel things, they actually take energy and emotions and even physical symptoms into their own bodies.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 많은 곳에만 다녀오면 기진맥진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의 하소연을 1시간쯤 들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떠난 후 원인 모를 두통이 시작된다. 검사 결과는 매번 정상이었고 정신의학계는 오랫동안 이들을 신경증 환자로 분류해왔다. As a teenager, I ran from my sensitivities by getting involved with drugs and trying to squash them. Now, which is not a healthy way to deal with sensitivities, but I'm saying it's very common. 주디스 올로프, 정신과 의사이자 스스로 그 기질을 지닌 그녀는 한때 자신의 감각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 했다. 타인의 기쁨과 슬픔, 육체적 통증까지 자신의 신경계 안으로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사람들. 이들을 초민감자, 곧 엠패스라 부른다. 오늘은 HSP를 뛰어넘는 또 다른 초민감자, 엠패스에 대해 알아보겠다. 감정적 엠패스. 친구가 이별 이야기를 꺼낸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눈물이 먼저 차오르는 경험이 있다. 정작 당사자는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쪽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린다.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화를 억누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입을 열기도 전에 공간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즉각 알아챈다. 주변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음에도 혼자서만 그 냉기를 느끼는 순간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감정적 엠패스라 부른다. 주로 타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흡수하며 그 감정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스펀지처럼 받아들인다. 누군가의 기분이 좋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안에도 활기가 차오르고 누군가 낙담해 있으면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에너지가 함께 가라앉는다. 감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옮겨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이 현상의 신경학적 근거로 거울신경이 거론된다. 타인의 감정을 관찰하면 마치 자신이 그 감정을 겪는 것처럼 뇌의 동일한 영역이 반응을 일으킨다. 배우자가 다치면 함께 몸이 아프고 아이가 울면 가슴이 먼저 미어지는 보편적인 공감 원리다. 이 반응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지만 감정적 엠패스에게는 그 반응이 유독 강하게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반면 이 신경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명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는 이 거울 신경이 저활성화된 상태로 설명되며 이는 공감 결핍 장애라 불린다. 동일한 뇌 구조가 누군가에게는 과도하게, 누군가에게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 채로 존재하는 셈이다. 여기에 도파민 민감도가 더해진다. 내향적인 감정적 엠패스는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 도파민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시끌벅적한 파티에서 에너지를 얻는 이들과 달리 이들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나 1대1의 깊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채워진다. 사람 많은 모임에 불과 두어 시간만 머물러도 별다른 일이 없었음에도 진이 다 빠져버린다. 대체 뭘 했다고 그렇게 피곤해? 이런 핀잔을 들어도 스스로조차 그 원인을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무력감에 빠지곤 한다. 감지하는 능력은 큰데 그 감정들을 처리할 여유는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밀려든 감정이 누구의 것인지 스스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퇴근한 배우자의 표정을 마주한 순간 낮 동안 내내 나를 괴롭혔던 원인 모를 불안의 실체를 뒤늦게 깨닫게 된다. 누군가의 우울이 자신의 우울이 되고 누군가의 불안이 자신의 불안이 된다. 감정을 주체적으로 느끼는 것과 그 감정의 통째로 잠식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렇다면 이 방어막 없는 흡수는 오직 인간의 감정에만 머무는 것일까? 신체적 엠패스. 마트에 들어갈 때는 멀쩡했는데 나올 때는 진이 다 빠지고 전에 없던 두통을 안고 돌아서는 이들이 있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옆자리 사람의 불편한 기운이 자신의 몸으로 그대로 옮겨붙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믿기 어렵겠지만 직장 동료가 극심한 편두통을 호소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관자놀이마저 지끈거리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러한 이들을 신체적 엠패스라 부른다. 특히 타인의 신체적 증상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자신의 몸 안으로 여과 없이 흡수하는 기질을 지닌다.
반대로 누군가의 건강하고 활기찬 기운 곁에 머물 때는 그 에너지로 내면이 채워지기도 한다. 이러한 감각은 5손가락 대신 10개의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쥐고 있는 상태에 자주 비유된다. 같은 무게의 자극이라도 훨씬 더 많은 접점을 통해 훨씬 더 세밀하게 그 압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셈이다. 타인의 신체 증상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알아내는 이 상태는 공감적 질병이라 불린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빛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감각자, 이른바 HSP와 이들의 감각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엠패스는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정의한 HSP의 특성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실제로 많은 엠패스가 내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소모적인 대화를 피하며 모임 자리에서 일찍 물러서는 경향을 나타낸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매우 많아 보인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HSP는 형광등의 깜박임이나 옷의 까슬한 질감, 시끄러운 소음처럼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신경계가 더 빠르게 과부하되는 상태를 뜻한다. 반면 엠패스는 그러한 물리적 자극이 전혀 없는 공간에서도 스스로 무너진다. 조용한 방 안에서 누군가와 그저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탈진해버리는 경우가 그렇다. 이들이 마트에서 진이 빠지는 이유 역시 화려한 불빛 때문인지 아니면 그 공간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의 감정과 병증 때문인지 본인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HSP가 외부의 물리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라면 엠패스는 그 신호 내면에 담긴 타인의 상태 자체를 자신의 육체로 직접 가져오는 식이다. 이러한 흡수는 본인의 의지나 통제와 무관하게 일어난다. 스스로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넌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신경 쓰지 마. 유난 좀 그만 떨고. 평생 이러한 시선과 자책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이 감각을 하나의 결함이나 성격적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예민하다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 무방비한 흡수는 육체의 증상과 감정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관적 엠패스. 어떤 친구의 생각을 우연히 떠올렸는데 그 순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경험이 있다. 혹은 먼 곳에 사는 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채 직감적으로 먼저 느끼기도 한다. 원인 모를 긍정적인 기운이 마음에 머무른 직후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비로소 도착하는 순간도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겪는 이들을 직관적 엠패스라 부른다. 이들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지나 인상 혹은 순간적인 알아차림의 형태로 그것을 포착해낸다. 현실에서는 이를 텔레파시나 예지 혹은 꿈이라는 제각각의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정보가 말이나 표정이라는 보편적인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신경계에 곧장 도달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감각 중 일부는 실제 신경과학의 연구로 설명된다. 미러터치 공감각이 대표적이다. 두 가지 서로 다른 감각이 뇌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공감각의 특수한 형태로 상대방이 어깨를 부딪히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자신의 어깨에서 동일한 부위가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보편적인 시선에서 다소 황당하게 들리기 마련이다. 공감각이라는 특수한 신경계 현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능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의 상태를 감지해내는 이들이 있고 동물과 교감하며 그들의 상태를 읽어내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나아가 지구와 태양계, 날씨의 변화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들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지진이나 해일 같은 거대한 재난이 발생하기 전 깊은 잠에 들어있다가 원인 모를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깨어났다는 식의 증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로 하트메스 연구소가 제시한 전자기장 이론이 언급되기도 한다. 심장과 뇌는 모두 고유한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며 이 장이 타인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실어 나른다는 가설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연구기관의 발표이지만 주류 과학계에서 폭넓게 검증된 결과물은 아니다. 실제로 주류 의학계는 이러한 직관적 기질을 두고 냉소적인 비판을 던지기도 한다. 텔레파시나 예감 같은 현상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주관적 영역이거나
우연히 맞은 기억만 비대하게 남는 확증 편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임상적인 증명이나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현상들은 여전히 거대한 한계를 지닌 채 회의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결국 이 무수한 감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주류 신경과학의 완벽한 증명이 아니라 들어오는 신호를 스스로 거르지 못한다는 생물학적 사실 그 자체다. 감지하는 능력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밀어붙여진 존재가 있다면 반대로 그 감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존재도 있을까? 에너지 뱀파이어.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일수록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존재한다. 필터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곁에는 그 무방비한 빈틈을 알아채고 에너지를 끝없이 끌어가는 존재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파티에서, 혹은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 타인의 상태를 감지하는 능력이 극단까지 밀어붙여진 존재가 엠패스라면 그 감각이 거의 반응하지 않는 존재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말한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정리된 에너지 뱀파이어의 유형은 크게 7가지로 나뉜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다. 세상이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으며 주변의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을 요구한다. 실제로 이들 중 상당수는 오히려 직관이 매우 뛰어난 편이다. 다만 그 예리한 직관을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데 쓴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조건 없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에 7가지 유형 중 엠패스에게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둘째, 분노 중독자다. 소리를 지르고 상대를 비난하며 상황을 강제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다룬다. 당신은 형편없는 배우자야. 모두 당신 탓이야. 거친 말을 내뱉고는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하지만 그 비수 같은 말들은 이미 상대의 마음 깊숙이 박혀버린 뒤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이들의 주된 특징이다. 셋째, 피해자형이다. 세상이 나에게만 가혹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책임을 결코 스스로 지지 않는다. 언제나 불행의 원인은 외부나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다. 엠패스는 이런 사람 곁에서 자연스럽게 자상한 보호자 역할을 떠맡게 되고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려 애쓰기 쉽다. 그러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다. 그건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이 문제잖아. 남 탓으로 시작하는 반박이다. 이런 상황이 무한히 반복되면 엠패스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상대의 전화나 메시지를 피하게 된다.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과는 별개로 끝없이 쏟아지는 불평의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워지기 때문이다. 넷째, 드라마퀸 혹은 드라마킹이다. 쉼없이 터지는 사건과 소동을 만들어내며 주변 사람들을 압도한다. 이들이 분출하는 과장된 감정 표현은 그 자체로 엠패스에게 과도한 정보와 자극을 떠안긴다. 드라마는 일종의 중독과 같아서 어떤 이들은 이 자극적인 관계에 깊이 의존하곤 한다. 이들은 주변의 즉각적인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곁에서 함께 놀라거나 걱정하거나 소동에 휘말리는 반응을 보일수록 그 드라마는 멈추지 않는다. 반대로 상대가 차분하게 침묵을 유지하면 이내 흥미를 잃고 자신의 반응을 받아줄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간다. 다섯째, 비평가와 통제광이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라는 식의 조언을 끊임없이 늘어놓는다. 또 설거지를 안 해놨네. 주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반복적인 지적과 아쉬움을 표출한다. 이들이 자꾸 흠을 찾아내는 이유는 상황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지 못하면 스스로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사소한 트집을 잡는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다. 여섯째, 논스톱 토커다. 숨 한 번 쉬지 않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늘어놓으며 상대에게 끼어들 틈을 전혀 주지 않는다. 물리적으로도 대화의 거리를 좁혀오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한 걸음 물러서면 그만큼 다시 다가와 말을 쏟아낸다. 엠패스는 본래 뛰어난 경청자의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지나치게 오래 참아주다가 스스로 탈진해버리는 실수를 반복하곤 한다. 일곱째,
수동공격형이다. 겉으로는 웃으며 친절한 얼굴을 건네지만 그 가면 이면에 숨겨진 적의와 묵직한 불편함은 직관적으로 감지되기 마련이다. 이들은 중요한 약속을 은근슬쩍 미루고 편리하게 잊어버리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핑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생일을 매번 잊어버리는 연인, 다이어트 중인 걸 뻔히 알면서 케이크를 사오는 친구,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돌아서서 소음을 내는 이웃이 그렇다. 겉모습은 더없이 진실해 보이지만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나르시시즘과 수동공격 성향이 한 사람 안에 겹쳐 있을 때는 엠패스에게 이중의 위험이 된다. 잃어버린 자신. 평생 자신을 감정 기복이 유독 심한 사람이라 여겨온 이가 있다. 아침엔 이유 없이 가라앉아 있다가 오후엔 설명할 수 없는 활기로 넘치곤 한다. 본인은 이 기복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성향으로 받아들여 왔지만 그중 절반은 애초에 자신에게서 시작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감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옮겨진다는 말은 그 감정의 원래 주인이 처음부터 불분명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엠패스에게 이 현상은 슬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퇴근한 배우자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을 뿐인데 그 침묵의 무게가 그대로 넘어와 저녁 내내 이유 없이 가라앉는다. 반대로 좋은 소식을 앞둔 친구와 통화를 마치고 나면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들뜬 기분이 가시지 않는다. 슬픔이든 활력이든 전이되는 방식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렇게 옮겨온 이후다. 타인의 정서는 내면에 익숙한 통로를 타고 곧바로 자신의 것으로 자리를 잡는다. 오늘따라 기분이 가라앉은 이유도 별일 없이 들떠있는 이유도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한 채 지나치기 일수다. 그 감정을 며칠씩 끌고 다니다가 한참 뒤에야 그것이 누군가에게서 건너온 것이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다. 이 현상이 유독 강한 사람들에게는 타인과 자신을 가르는 경계가 다른 사람들만큼 뚜렷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무방비함 속에서 엠패스는 서서히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이나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의 상태는 더 정교하고 빈번하게 넘어온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일수록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가 가장 흐려지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 가운데 정말로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은 얼마나 되는가? 좋은 감정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유 모를 행복과 이유 모를 우울, 설명되지 않는 활력과 설명되지 않는 무기력. 이 감각들의 기원을 하나하나 되짚어 올라간다면 그 끝에 자신이 서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평생 자신의 성격이라 믿어온 것들, 감정 기복이라 이름 붙여온 것들 가운데 얼마만큼이 실은 스쳐 지나간 타인의 흔적이었을까? 어쩌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이야말로 잃어버렸던 자신을 향해 처음으로 되돌아서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나는 초민감자입니다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아 재창작되었다. 저자 주디스 올로프는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인물이다. 그녀는 스스로도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감정과 신체 증상을 흡수하는 감각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고백한다. 본인이 먼저 겪었던 이 감각을 이후 환자와 워크숍 참가자들을 관찰하며 하나의 체계로 정리해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다만 엠패스는 정신의학의 공식 진단명이 아니다. 거울신경의 과활성화나 미러터치 공감각처럼 신경과학의 뒷받침을 받는 영역이 있는 반면 전자기장을 통한 감정 전달이나 태양 표면의 자기폭풍과 인간 사이의 상관관계처럼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함께 섞여 있다. 저자는 책의 맺은 말을 이렇게 끝맺는다. 나는 나의 민감함을 활용해 내 삶과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다. 나는 초민감자로 사는 이 여정을 축하할 것이다. 결함이라 불리던 기질에 축복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이는 것만으로 그 삶의 무게가 실제로 가벼워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평생 스스로를 자책해온 이들에게는 이 관점의 변화가 일종의 해방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흐릿한 경계 위에서 타인의 흔적을 거두어내고 평생 내면을 향해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어떻게 온전한 나 자신을 찾아낼 것인가 일지도 모른다.